유센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두 분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에게 여쭤보면 뭐가 가장 걱정입니까? 그러면 누가 뭐래도 모두 경제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최근에 여기와 관련되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전국 매출액 1000대 기업,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포함되는가는 지역기업 경쟁력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역대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은 27개뿐, 조사 개시 이후 처음 30개 아래로 떨어졌던 2년 전보다도 2개가 더 줄었습니다. 부동의 부산 매출 1위 기업은 르노코리아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전국 순위는 122, 2019년 94위에서 2020년 118위로 밀리더니 또 2계단 내려왔습니다. 이제 전국 매출 100대 기업 안에서 부산 기업은 사라졌습니다. 뼈아픈 사실은 전국 1000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그렇다고 쳐도 충청권 같은 경우 신성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지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존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하이테크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필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책을 이야기할 때 역대 선거 때도 그렇고 보면은 대기업을 유치해가지고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 유치 말만 많고 실제로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에 대한 근본이 진단되지 않고 좀 허황되고 보여주기식의 공약만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 대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시는 분들은 사실은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이 선거에 임하면서 공기관을 이전하겠다 혹은 기업이 이전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지 기업을 내가 이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군사정권 때나 가능한 그런 제왕적 권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약을 내거시는 분들은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대기업을 이전하기보다 기업들이 이전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시장 선거 때 시장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당장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고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주목받을 수 있는 공약들을 자꾸 내세우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내세웠던 것이 공기관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금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산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초 생태계가 좀 다져져야 되고 그 기초 생태계가 다져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부산에서 기업과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이 엑시트나 IPO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천대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신규 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역의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재투자에 좀 기대하는 그 모습은 지금부터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창업 생태계 조성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시정 방향이 허공에 떠 있다. 네, 저는 이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부산이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업, 그리고 조선업 등에 우리가 기반을 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2시간제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부산의 무역이나 조선업이 완전히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정치권에서는 좀 잘못된 정책을 이제 폐지하고 하루빨리 부산의 지정학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 산업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업 우리가 얘기가 나오면 이제 KDB 산업은행 이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네,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부산시 의회에서 결의안을 이제 정부로 보내려고 채택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지금 부산시 의회가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은행이 온다라고 해도 이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컨텐츠나 그 산업 경쟁력이 앞서야 되는 것이 먼저이죠.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 또 정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하지만 이제는 반대를 함과 동시에 대안까지 좀 주면 좋겠다. 이것은 뭐 정당을 떠나서 늘 야당들이 반복해 오던 아주 잘못된 악습이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반대를 하면 대안까지도 같이 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저희는 바람입니다. 산업은행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산업은행이 또 창업 생태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에 과연 그렇게 투자할 만한 스타트업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공 데이터 강화라든지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식의 큰 기업들에 대한 유치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산업은행이 신호탄이죠. 모든 것은 신호탄이 있어야지 다음 스텝이 있는 건데 산업은행 이전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한 목소리로 힘을 합칠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방역 지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좋기는 한데 바로 엊그제 뉴스에 B2-75-2 새로운 또 신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시기상조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야외 마스크 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전 찬성하는 주의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2019년도에 처음 바이러스가 시작됐다 해서 19가 붙었거든요. 물론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뭐 3년 정도지만 연차로 치면 4년입니다. 그 4년 동안 저희가 학회나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양의 지식을 이제 쌓았기 때문에 야외 마스크를 추진하기에 우리가 지금 충분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K방역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던 덕분에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확대도 되고 그리고 질병 관리에 대한 데이터, 특히 팬데믹 19에 대한 데이터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좀 단결된 방역이 이루어졌기에 오늘 이 순간이 다가올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실내,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한번 감염이 되었던 사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감염 경로가 실내에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다가 감염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은 이제는 마스크를 선택사항으로 도입하고 있는 또 의료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외 해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실내까지도 저희가 차츰 검토를 해갈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내 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좀 주의해야 할 요양병원이나 대중교통 그리고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난이나 질병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의하고 그리고 저희 시민분들께서도 거의 4년차가 되어 가시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 보호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하고 지금 유럽에 B2.75.2인가 새로운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가 새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변이가 그런 것들이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하는 거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풀어주는 게 좋다. 저도 네. 이제 서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정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시설 그리고 좀 마스크를 좀 해제해야 되는 시설을 저희가 좀 구체화시켜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정말 고위험군이 종사하는 곳에는 마스크 착용을 실내와 더불어서 실외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험군이 적은 또 기관에는 저희가 전면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이제 마스크에 대한 어떠한 이제 방법론을 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랜드마크죠. 영상 보시죠. 착공 4년이나 지난 부산 오페라 하우스. 공정률은 38%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이른바 조개를 품은 진주 모양의 전면부 디자인은 국제 공모로 결정된 랜드마크로서의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새 공법을 선정할 당시보다 비용이 30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 초 공법을 결정할 때만 해도 공사비는 392억 원, 공사기간은 16개월, 최초 설계안보다도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넉 달간 실제 설계를 거치면서 공사비는 갑자기 560억 원으로 치솟았고, 여기에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760억 원, 공사기간도 6개월이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최초에 2,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50억이 증가돼서 3,050억. 부산 시민들이 알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도 감안해서 현재 3천억 원까지 치솟은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비는 앞으로 3,500억 원, 최대 4천억 원까지도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문제고, 또 처음에 선정됐을 때 디자인이나 또는 건축 공법이 너무 좋아서 1등으로 선정이 된 건데, 지금 실제로 건축하는 단계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시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금 짚고 있죠. 네, 시정 질문에서도 나오고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오페라 하우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 난국 상태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면부, 저희는 파사드라고 부르는데 그 파사드에 대한 공법이 지금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법이 배제 없이 시행착오를 모두 겪어가면서 이만큼 공기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 공기가 늘어난 만큼 매몰 비용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행정 난맥과 시공사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 그리고 전문가들 좀 적극적인 소통이 부재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2012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2024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공기가 2년이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면 2년 동안 인건비라든지 이제 추가 이제 공사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세금이 더 낭비되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또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짚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감사 때 아주 강도 높은 감사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와 감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렇게 완전히 완성이 되기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이긴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장 문제는 시공사와 그리고 행정부에서 이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게 되고 무책임하게 설계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묻고 감리 조치를 이루어냈어야 하고 페널티도 적용을 했었어야 합니다. 건설기준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명히 페널티나 벌금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못을 했던 부분은 책임을 묻고 혹은 변경까지도 해가면서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왔던 것이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서 누군가 지켜보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자꾸 책임론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달리기로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 첫 번째 조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자는 또 너무 느리게 뛰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조자가 이제 제일 마지막 순서로 꼬링을 해서 그 팀이 이제 꼴등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 제가 봤을 땐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사실은 오페라 하우스라는 게 2012년도에 우리가 디자인 공모를 할 때부터 현시 가능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공모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시작하는 공사 기간 내도록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관리 감독 없이 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박형준 시장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일부 특정 집단, 시민단체에서는 자꾸 현재 시장의 잘못이다, 현재 시장이 무능이다라고 오페라하우스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왜 지금 현재 시장의 잘못으로 치부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 집권했을 때도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 건설과 1%라도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행정가들 우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오페라하우스가 튼튼하게 시민들의 품에 꼭 안길 수 있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의식을 가지고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결국은 행정의 문제이기는 하죠. 이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도 따르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정 금액 이상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계 감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부산시의 경우에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대안공법이든 설계 변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나온 얘기로는 뭐 500억 더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또 모르죠. 그죠? 또 가다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 마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시의회가 좀 감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기 위한 이 도구로 행정감사라는 저희가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행정감사가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 이제 행정감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오페라하우스에 관한 아주 강도 높은 감사를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여당이 많은 지금 시의회 구조지만 저희가 의원의 본질로 돌아가서 충분한 견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 소재를 찾아서 저희가 시정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3,500억에서 거의 4,000억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면 우리 부산시에 얼마나 더 공공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운 문제입니다. 또 오페라 하우스뿐만 아니라 현재 아트센터도 비슷한 문제를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데 결국은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유지비도 매년 나간다라는 점, 그 유지비가 160억 규모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에 대한 개발과 계획조차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 운영 주체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뒤 개관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거든요. 이 오페라 하우스뿐만 아니라 아트센터도 비슷한 형태로 현재 문제가 있다 보니 각 상임위와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부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